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병원들의 강요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임의가 일종의 노예계약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전공의, 전문의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전임의라는 단어가 참 낯섭니다. 어떤 직책인가요? 전임의는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마치고 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병원에 취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전임의를 그러면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과 의사 같은 경우 내시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네. 내과 전임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내과 전임의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과 중에서도 분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뭐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등의 어떤 분과 전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수술을 내가 더 전공의 때 배우지 못했다면 세부 전공을 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 전임의를 선택하는 거고요. 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네. 원래는 취직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의무 전임의 제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제 제도라고 따지면 전임의가 맞겠죠. 근데 네. 의무라는 저희가 단어를 붙이게 된 이유가 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특히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의무적으로 네.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그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임의 과정을 내가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네. 밖에 알리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 제보를 했었고요. 네. 저희 협회는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강제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서 네. 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의무 전임의를 네.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70%에 네. 이르렀는데요. 물론 이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임의를 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과가 있다고 해서 네. 성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등의 대부분 이제 수술하는 과에서 인력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전임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전임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전공의 과정을 들어갔을 때부터 네.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설문조사도 전체 전공의를 한 게 아니라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이 좀 전임의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은 과에 한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70%를 차지했다는 건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임의 자체를 강제화했다는 것에 있어서 전임이라는 거가 이제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병원 입장에서 전임의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네. 인력 문제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전공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전문의가 따고 세부 전문의를 하고 싶고 더 네.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전임의 과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의라는 의사가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병원에서 그 전임이라는 과정에 얼마나 전공의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전공의였던 사람이 전문의가 돼서 선택한 그 전임이라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지는 사실은 병원에 따라 다르고 네. 그 위에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어떻게 배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전임의 제도, 강제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임의는 선택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받았던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일부 의국에서는 너가 전임의를 하지 않을 거면 3억을 네. 내라는 말도 있었고요. 실제로 전공의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계약서를 써서 마치 노예 계약처럼 네. 그거를 보관해 놨다가 너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전임의를 안 한다고 하느냐 라면서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4년을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임이라는 과정을 강제로 선택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 사회에서 특히 의료계가 좁다는 이유로 네. 혹은 그 지역에서 내가 개원을 할 수 없고 취직을 할 수 없다는
네. 결국에는 취업 제한을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전임의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당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이 불이익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분야가 그럼 이슈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내부에서 네. 목소리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게 일부에서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그럴까라는 사실 의문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쩌면 용기 있게 저희에게 제보해준 실제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네. 전임을 하고 있는 몇 분께서 이런 내용의 문제를 이슈화를 해서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관행을 우리가 좀 바꿔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결국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슈화도 되고 결국에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네. 많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책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는 결국엔 학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학회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강제성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학회에서 우리 학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자정선언도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결국에 학회의 노력과 더불어서 각 수련병원의 의국, 각 수련병원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면 학회와 병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결국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결국에 이제 수련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결국에 전문의가 취득하고 나서도 이런 부당한 부분이 계속된다면 결국에 이런 관행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좀 실태를 조사를 해서 네. 결국에 전공협의 차원뿐만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의료진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한번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련하는 동안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KMATV는 항상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매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